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가 10월 4일 일본 내각 총리 대신으로 정식 취임하자 중공의 시진핑과 리커창이 일제히 축전을 보냈습니다. 바이든이 미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열흘이 지나서야 축전을 보낸 것과는 대조됩니다. 중공 관영 CCTV도 시진핑이 축전을 보내면서 양국이 소통을 강화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과 일본이 이르 대수의 이웃국가로 화목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민의 근본 이익에도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커창도 정치 공동인식을 지켜 교류 합작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정확한 궤도를 따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2년은 수교 50주년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가 동시에 외국 지도자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드문 일입니다. 특히 현재 중공에서는 타이완, 미국,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타이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독립분자가 되고, 일본을 좋게 이야기하면 친일분자,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미제의 주구가 됩니다. 중공은 사실 멀리 떨어진 미국보다 일본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해 군사적으로 중공을 견제하고 있고 그 실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기시다 내각의 진용도 반중일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중공을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발표된 내각 명단에서는 여러 명이 아베 신조의 맹호입니다. 20개 직책 가운데 13명이 내각의 경험이 없지만 나머지 중량급 인사들은 모두 아베 신조와 아소타로의 인사들입니다. 특히 유임되는 외교대신 모테기 도시미츠와 방위대신 기시노부는 기존의 친미, 친타이완, 반중 기조를 계속 이어갑니다. 더구나 기존의 미일 동맹에서 쿼드, 유럽, 동남아로 외연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시다 총리는 경제 안전 대신직을 신설하고 전 방위 정무관을 지낸 3세 노원 고바야시 다카유키를 내정했습니다. 경제 안전 대신의 임무는 민감한 기술이 중공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지 워싱턴대 마이크 모치즈키 교수는 자팬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공의 기술 절도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반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는 또 인권 문제 관련 고문직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중공의 시진핑과 리커창이 동시에 구애를 했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단호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중공이 이웃의 최대 무역국가라는 점도 맞고 민간 교류나 국가 간 대화도 계속해야 한다면서도 동진아해와 남진아해에서 현상을 바꾸려는 중공의 시도도 주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관이 중요하다면서 중공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이 CPTPP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CPTPP의 높은 조건에 부합하는지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중공의 국유기업이 움직이는 행태와 지적재산권을 지킬 의도가 있는지 등을 따져볼 문제라고 적시했습니다. 아직은 중공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는 게 자신의 느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 5일 일본 해역에서는 정식 항공모함으로 개장을 완료한 이즈모함에서 수직 이착륙형 F-35B 스텔스기가 이착륙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와쿠니 기지에서 미 해병이 운용 중인 F-35B가 성공적으로 이착함을 수행했습니다. 이즈모는 향후 개조될 가가호와 함께 아태 지역에서 중공 해군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게 됩니다. 수상함 숫자에 있어서는 중공이 압도적이지만 성능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중공을 능가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자웅을 겨뤘던 일본은 중공이 아주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중공은 장진호 전투를 아전 인수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등 6.25 때 미국을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중국은 저들이 갑오 전쟁이라 부르는 일청 전쟁 해전 패배와 일중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유린당한 역사를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공 지도자뿐 아니라 타이완의 차잉원总统도 트위터를 통해 일본어, 중국어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이總統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타이완, 일본 간 우호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민주국가로서 연계를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동안 기시다 후미오도 타이완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이 미중이 대치하는 최전선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이 타이완 유사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타이완과 관련해서는 스가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또 타이완이 CPTPP에 가입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환영을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웨이보에는 저열한 행적이 있는 연예인 명단이 나돌면서 네티즌들이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과 관련돼 매국노로 몰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일본 관련 정치 문제로 퇴출당한 짱저한이 올라 있습니다. 야수꾼이 신사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친일파로 비난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짜오리신이란 배우는 일본이 베이징을 8년이나 점령했는데 고궁의 문화재를 약탈하거나 불살하지도 않았다. 이게 침략자의 본성에 부합되느냐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시진핑과 리커창은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보냈지만 민간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히는 풍조입니다. 똑같은 태도를 지도자가 취하면 대국을 감안해 큰 한수를 뒀다거나 멀리 미래를 내다본다고 평가하지만 일반인이 그랬다가는 바로 매장됩니다. 저열 행적 연예인 명단에는 21명의 남성, 4명의 여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 문제, 법과 기율을 위반한 위법 위기, 본보기가 돼야 할 도덕성을 잃었다는 실덕 실범의 3가지 범죄로 구분됩니다. 이 리스트의 진위 여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국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2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정치 문제 1위로 오른 짜오웨이입니다. 환주 거거에서 작은 제비역으로 명성을 떨친 짜오웨이는 정칭홍과 연예계의 대부 정칭화의 뒷배를 믿고 정치권과 연예계를 주무르고 여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 한 명은 성룡의 아들 방주밍입니다. 방주밍은 2014년 마약 혐의로 체포됐지만 아버지가 성룡이란 점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성룡은 중공 권력층과 아주 밀접합니다. 정칭홍은 물론이고 중공과 홍콩 연예계를 좌지우지했던 정칭화이, 보실라의 아들 보과가 등이 그의 뒷배였습니다. 베이징의 주구를 자처했던 성룡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한 번은 장저민의 정부로 알려진 가수 송주인과 공개 석상에서 부적절한 모습도 보였지만 무사했을 정도였습니다. 2012년 중공에서는 네티즌들이 인격이 가장 저열한 인사 명단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성룡이 열거됐습니다. 타고난 노예 근성의 배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모택동 극저 노선을 신봉하는 민간의 전랑 스마난, 폭정을 일삼은 전 충칭 부시장 왕리진, 환구15 편집장 후시진, 스촨 대지진 때 사기 모금 행위를 한 작가 위추이 등도 올라 있습니다. 짜오웨이와 성룡의 아들 방주밍이 퇴출 명단에 오른 것은 모두 정칭홍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어에는 따고 데이칸 쭈렌, 개를 두들겨 패는 것은 그 주인과 관계에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칭홍을 겨냥한 시진핑의 칼끝이 아주 매섭습니다. 20대 당대회를 앞두고 권력투쟁의 양상이 전방위로 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